안녕하세요. 정말 여러분 뵙기도 반갑습니다. 저는 선엽이라고 합니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면요.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왜 검색을 하시라고 하냐면요. 요즘에 뭐가 생기죠? 여러분들 자꾸 깜빡깜빡 하시죠? 깜빡깜빡 하는 것을 반복학습을 하시면 깜빡깜빡 하는 게 달달이니까요. 연습을 자꾸 하셔야 합니다. 저는 한국의 약차를 만들어서 한국의 많은 국민들께 제가 아까 우리 선생님께, 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어머니의 저처럼 그렇게 차를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적시고 싶어서 이렇게 고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차를 통해서 뭘 하고 싶냐면요. 몸이 마음이 되고 마음이 몸이 된다는 거, 그리고 몸과 마음이 국토를 만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 손 있죠? 지금 손 있어요? 안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쪽에 있는 분들 저쪽에 있는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서 강의를 못 하겠어요. 자, 박수 한번 치시고. 회장님 제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방역을 위안에 하고 있고, 그리고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론에 가서는 박수를 침으로써 뭐가 되죠?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몸의 모든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아까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하게만 드시지 마세요. 그냥 즐겁게. 저는 사실은 제가 작년에 그 의병인물사, 독립인물사, 그 다음에 그 현대사 인물사라고 해서 한국의 백인을 그 민족정신문화 진흥회에서 백인을 수록을 한 책이 제가 이동이 됐어요. 그래서 남양주에 좀 영광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호미자루 하나로 시작을 했어요. 그냥 호미자루 하나로 차를 우리나라에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름 없이 피고드는 그 사냥초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그 얘들을 약을 만들어서 그 약을 통해서 또 바이오라니까 건강의학까지 크게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보훈병원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약 6년가량을 했어요. 그러면서 호스피스 활동, 병실 봉사, 그 다음에 영아실 기도를 다니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감염이 돼서 신경계가 마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거의 식물인간 상태도 고개도 돌리지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숟가락을 놓는다는 그 나이가 39살 나이가 됐어요. 제가 그때 병원 법당을 나와서 남양주로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가평과 남양주로 오가면서 자연 속에서 제가 이렇게 치유를 해서 저의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힐링 약차라는 책을 제가 저술을 해서 그게 한국의 약차 교과서가 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적인 약차 교과서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먼저일까요? 몸이 먼저일까요? 마음이 먼저일 거라고 손 들어보세요. 몸이 먼저일 거라고 하는 손 들어보세요. 맞히시면 선물이 있어서 몸과 마음이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몸과 마음이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들리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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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까지 가 있나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 보이세요? 보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선물 드릴게요. 자, 푸짐한 선물이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약을 제가 4재를 지어 갖고 왔습니다. 어떨 때 마음이 지금 보이셨나요? 소리 끝까지 따라가셨어요. 와, 진짜 마음을 보셨네. 네, 선물. 이 차는 35가지 약재와 약초를 찌고 덮어서 이제 발효를 시켜서 만든 보약인데요. 티백 하나에 3리터가 우러나요. 그래서 공복에 드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라든가 골면증, 혈관의 염증들이 굉장히 좋은 차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 말씀을 가장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몸에 노화 원인이 있어요. 노화의 원인이 뭘까요? 또 맞히면 선물이 있어요. 노화의 원인이 뭘까요? 자, 노화는 뭘까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노화는 뭘까요? 시간이 지나서 산화가 이루어져서 또 노화의 원인은 뭘까요? 욕심, 근심, 염증. 또 한번 맞춰보세요. 세포가 죽어서. 세포가 왜 죽을까요? 노화. 네? 생각. 가편은 아직 동생이 없는 천재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노화는 수분이 없어지면서 노화가 일어납니다. 선물 박수! 바로 노화는 수분이 증발되면서 노화가 일어나고요.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제가 아까 제일 먼저 뭘 하시라고 했죠? 제가 누구라고요? 제 이름도 지금 모르시죠? 크게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이파리예요. 좋은 이파리. 저의 이름은. 네. 근데 사람들이 저를 좋은 이파리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본명은 사실은 참선선의 빛칠엽자, 빛날엽자, 이글거리 엽자인데 저는 부처님 참선을 해서 자기 마음을 밝혀서 부처님의 마음을 드러내라는 본명이에요. 근데 저는 차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지 선엽이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저에게 좋은 이파리라고 딱 기억을 하세요. 근데 안 해주시겠죠? 박수! 제가 노화의 원인이 바로 이제 수분이 부족한데 수분이 부족한 이유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도 맞히면 선물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맞히셔야 선물이 나와요. 노화가 일어나는 수분이 일어나는 이유 세 가지 빠져나가는 거 뭘까요? 수분이 없을 때 일어나는 증상들. 치매.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또 맞춰보세요. 우울증. 무기력증. 한 가지 맞추는데 두 가지. 그러면 이게 있어요. 이게 조금만 더 기회 좀 드릴게요. 또 다른 거 맞춰보세요. 또 다른 거 맞춰보세요. 수분이 없어지면 나타나는 증상. 주름, 또 건조. 네? 몸에 건조. 피부 노화. 저는 어때요, 피부가? 좋아요. 어떤 게 좋으신가요? 화색. 제가 사실은 지금 거의 3일째 온라이트를 했어요. 네.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3일째 어제는 문경을 밤새도록 다녀왔고요. 그제는 우리 저기 구암리에 있는 마음정원에 술 취한 아가씨가 12시에 와서 저를 새벽 3시까지 같이 집까지 데려다 주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아이고, 그 아가씨가 울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하냐고.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서 직장 동료가 60명이 사라졌어요. 막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눈물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아, 저 친구는 동료를 잃은 것보다 노화가 일어나겠구나를 생각을 했어요. 바로 노화가 수분이 빠져나가면 먼저 뭐가 생기죠? 콜레스테롤 먼저 생기죠. 고지혈증, 그 다음에 뇌에 뭐가 남는 분들, 여성분들 뭐가 빠져나가죠? 탈모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노화가 물이 없었을 때 피로감, 피부 노화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팔이야, 관절. 그리고 남성분들 전립선, 소변을 못 보셔요. 그래서 저는 스님인데 저한테 와서 우리 초선 선생님이 아까 재밌는 말씀하시듯이 저한테는 그보다 더 리얼한 얘기를 다 해주세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제가 약차를 만들기 때문에 스님은 당신들의 병을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몸과 마음의 병을. 근데 바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노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뭐 권장한 양이 남성은 몇 리터일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이제 또 이게 또 남아 있어요. 남성의 물량은 몇 리터일 것 같으세요? 2리터. 또 말씀해 보세요. 1.8리터 땡. 2.5리터. 2.5리터 땡. 그럼 노화 안 일어납니다. 5리터 드시면 노화도 안 일어나고요. 암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물만 드셔도 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을 드셔야지 완전히 노화 정지 상태가 됩니다. 저처럼요. 네. 바로 제가 마칠게요. 이 차는 제 거예요. 2.8리터예요. 2.5리터까지 바꿔왔네. 네, 여성분은 2.5리터, 남성분은 2.8리터. 근데 하루에 몇 리터 드세요? 네? 네? 하루에 몇 리터 드세요? 아니 이 정도에 가까운 답을.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하고 나면 뭐 하죠, 여러분들? 고사님들 식사 끝나면 뭐예요? 밖으로 들고? 커피. 식사 끝나면 물 드세요? 식사 공양이 끝나면 뭐 하죠? 싱크대 가서 설거지. 그래도 왜 설거지 하세요? 왜 씻어요? 깨끗이. 다음에 또 먹으려고. 공간 잘하려고 설거지 하시죠? 우리는 근데 식사하고 나서 그냥 입 해보는 정도로 물을 드시죠. 그래서 먹으면 안 된대. 원래 식후에 물을 바로 드시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먹지 말라고. 물을 바로 드시면 위 하수가 걸리잖아요. 위가 무기력증인 거죠. 근데 한 가지 이 차는요, 식사하면서 드셔도 무기력증이 안 와요. 음식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근데 식사를 공양을 하시고 나서 한 3, 40분 뒤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을 드셔줘야 하는데 안 드셔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죠? 밥그릇 설거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말라갖고 들러붙어 있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하죠? 뜨거운 물에 담가놔야지 빨리 불어서 밥 먹을 때 그런 음식 찌끄러기들이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몸은 어떻게 그릇보다 더 세척을 잘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제가 오늘 오자마자 여러분들 제 차를 몇 잔 정도 드셨죠? 제가 사실은 1대 몇십, 오늘 오신 분이 몇 분이세요? 60명. 오늘 1대 60로 제가 오늘 한 판 했어요. 근데 제가 승리를 했어요. 제가 갖다 드린 거 미처 다 못 드신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4컵 5컵 드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1대 60으로 오늘 결정을 해가지고 지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물을 드셔야지만이 식사 공양 후에 장기, 혈관의 부유물들이 어떻게 돼요? 세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가장 뭐예요? 공기만 마셔도 뭐가 들어오죠? 몸 안에? 미세먼지가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이 뭐가 많죠? 환경호르몬 그런 게 너무 많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비타민제로 해결하실 건가요? 여기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의사 선생님 안 계시죠? 의사 선생님 안 계시면 제가 병원 행정 보려고 여쭤보는 알약 하나를 스타틴이라는 알약 하나를 우리 몸을 혈관, 콜레스테롤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으신가요? 믿으신가요? 아니요. 믿습니까? 알약 하나에 안 믿어요. 안 믿으시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물을 많이 먹어요. 어떤 물을 드셔야 할까요? 미지근한 약차. 미지근한 물? 커피. 땡. 말차. 우리 여기 총장님께서 말차. 여러분들한테 뭘 공양을 많이 하시죠? 보이차를 공양을 하시죠? 보이차 안에는 뭐가 들었나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서 폴리페놀은 폴리페놀, 폴리유기놀이라는 성분으로 바뀌어서 이게 항균, 항염, 항바이러스제거든요. 몸의 노화를 정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차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보이차는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염증들을 씻어내줘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힘이 없으세요. 힘이. 보이차에도 많은 종류의 차들이 있고 워낙 전문적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드시면
정말 좋은 효과가 있고 저는 15년을 안경을 썼다가 벗었어요. 3년 전에. 눈이 너무 좋아져갖고 강남 앞에 저보고 누아가 저지됐대요. 근데 제가 안경을 뵙게 된 계기가 한방차를 개발을 해서 그걸 먹고 나니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미국에 강의를 많이 다닙니다. 미국에 가서 강의를 어떤 강의를 하냐면요. 디톡스 강의를 해요. 주로. 차와 건강이라는 주제로 디톡스, 뭐 약차 만들기. 근데 그 디톡스 강의를 이런 자석에다 20분 이상을 앉혀놓고 계속 일주일 내내 차와 건강이라는 주제로 계속 차를 마시면서 저는 음양우행부터 시작해 모든 차에 대한 강의를 쭉 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오면은 제가요, 그 외국에서는 막 한의사들이랑 많이 달려오세요. 제가 가면 티 아카데미를 세우자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정말 밤새서 잠을 못 잘 정도로 LA부터 시작해서 서부에서 동부까지 이렇게 막 43일씩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최근에도 11월 달에 가서 12월 달에 돌아왔어요. 한 달 동안. 제가 그래서 마음적으로 문을 닫아놓고 강의를 하고 왔는데, 한국 분들은 어제도 뉴저지에서 오셔서 한방차 카페를 하고 싶다, 한방차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다 오셨고, 그제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의 한방차, 토론토가 너무 친구니까 한방차 이런 카페를 가족과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캐나다를 보고 가고 싶다는 그런 전화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의 이 한반도 안에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아름다운 이 기후, 이 좋은 조건에 토양에 미국에서 나는 신고를 가지고 제가 차를 만들어 봤어요. 거기 가서 아카데미를.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기도 가면 민들레도 있고요, 거기도 가면 숲도 있고요, 거기도 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 식물을 가지고 차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만들었던 차와는 맛과 힘이 전혀 달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좋은 기후, 좋은 곳에서 나는 약차들을 왜 안 드시고 뭐 드시죠? 요즘에? 아이들은 뭐 먹죠? 얼죽알을 먹어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드시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딱 되면 좀 여러분들의 어떤 상태를 하시면 좀 보여요. 선생님은 저하고 개인 면담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하고 개인 면담을 하셔야 할 분들이 좀 보이는데, 이제 복이 있는 분들은 개인 면담을 좀 당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바쁘신 분들은 또 부른 데가 있잖아요. 어디서 부르죠? 그렇죠. 야, 방금 맞히셨죠? 누가 맞히셨어요? 자, 오세요. 제가 이거 안 했는데 너무 이렇게 센스가 뛰어나서 차를 드립니다. 스무코 보약입니다. 네. 영란량이 불러요, 영란량이.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민폐하세요? 돈 달라고 안 하잖아요. 돈 주기 싫잖아요. 그리고 스님이 좋은 얘기 하는데 박수 치세요. 그리고 도반이, 여기 보는 도반이 멋진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염라대왕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스님을 만나서, 우리 피원장님을 만나서 건강을 만나고 싶으세요? 스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지킬 수가 있어요. 이 차라는 거는 놀라운, 어떻게 보면 우주의 비밀이 담겨있어요. 저는 차를 법제를 하면서 사람에도 체질이 있듯이 식물에도 체질이 있어요. 식물의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플러스, 우리 음양으로 살듯이 식물 안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기호가 있어요. 그 기호와 그 부부가 어떻게 좋아야지 오래오래 함께 해로하죠? 관계가 좋아요. 궁합이 좋아야 하는데 어떤 궁합이 좋아야지 함께 오래오래 해로하실 것 같아요? 아, 너무 거시기 하네요. 부부가 오래 함께 해로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가르쳐 드릴게요. 섭제법이 비슷한 체질끼리 만나야지 오래오래 해로할 수 있어요. 어떤 집에는 보살님이 오래오래 사시는 분 있고, 어떤 집은 남편분만 오래 사시는 분 있죠.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뭘로 인해서 병이 생기죠? 먹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병이 생기는 거, 제일 직방이 되신 거예요.
제일 흡수가 잘 되는 게 바로 물이에요. 음료 종류. 따로 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엄청 달달한 거 좋아하시죠? 그리고 커피. 이따 커피는 제가 이따 마지막에 끝날 때 한 번만 살짝 이렇게 쓰다듬어서 말씀 꼭 찍어서 해드릴게요. 바로 남자 여자가 부부가 고생하면서 자식을 낳고 서로 의지하고 놀려를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그동안 젊었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디스하고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고 살다가 이제 좀 철이 들어갖고 아유 안쓰럽다 할 때 되는데 빠이빠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시잖아요. 그건 바로 음식의 궁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녀 간에 이 체질의 체가 같으면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해가 안 돼요. 근데 남편의 체와 여성의 체가 다른데 남편이 계속 까탈 부리신 분들 있잖아요. 반찬 투정하시고 그분들은 무병장수하세요. 당신이 몸에서 원하는 것들을 계속 요구하면서 당신 체질에 맞는 거 드시기 때문에 무병장수 하면서 더 오래 계시는데 부인은 그 남편을 마치다가 뭐 되죠? 자기 체질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드시다 보니까 많은 성인병에 노출이 되고 염증에 노출이 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돼서 부부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녀분들 많이 결혼시키셨고 손주도 보시고 그러는데 또 살다가 보면 예측 못한 일도 많이 겪잖아요. 속상한 일도 많이 겪고. 근데 사람으로서 완성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표현장님처럼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다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통해서 마음이 형성이 되고 마음이 정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을 짠 음식을 많이 드신 분들은 박수도 잘 안 치고 미소도 잘 안 치고 짜요 뭐든지. 그런데 좀 부드럽고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제일 미소가 아름다우셔. 아 진짜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까 먼저 맞히신 분이 있어서 다른 거 드릴게요. 그와 같이 이 먹는 음식이 뭘 만들어내요? 마음도 만들고 정신도 만들고. 정신이 또 뭘 만들죠?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도 해주고 괴롭히기도 하고. 또 가족이 뭘 만들어내죠? 단체에 가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단체가 또 뭐가 되죠? 지역사회가 되고 지역사회가 뭐가 되죠? 국가가 되고 국가가 모여서 세계가 되고 세계가 모여서 우주인이 되죠. 우주인이. 근데 여러분들은 우주인으로 살려고 마음을 쓰세요? 아니면 그냥 나로 살려고 마음을 쓰고 계세요? 고사님도 이따가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정말 우리는 이제 삶이란 건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먹어도 사실은 내가 불교는 뭘 말하죠? 불교가 말하는 거 아직도 철이 다 안 들었어요. 내가 보면 불교는 인과를 말하잖아요. 인과 뭘 하죠? 뿌린 대로 거둔다. 결론은 뭐예요? 내가 했던 행위,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생각을 고스란히 누가 받는다? 내가 받고 누가 또 받죠? 내 자녀가 받고 조상이 했던 걸 나에게 오고 그걸 뭐라 그래요? 인간법이라고 그거를 DNA라고 하고 DNA 피 한 방울에 우리 조상의 유전자가 다 코딩이 돼갖고 결혼에 가서 나의 성격, 나의 예민성, 나의 습관, 나의 먹는 것 가지고 그 피 한 방울에 다 저장이 되잖아요. 바로 코딩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가운데 너무나 우수한 두뇌와 우수한 마음들을 가지고 피상한 머리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저 역시도 피상해서 스님이 호미자루 하나 갖고 시작했던 게 세계 널리 제가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우수한 민족인데 딱 한 가지 요즘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죠? 나눠 먹는 게 빠졌어요. 나눠 먹는 게. 좀 더 많이 나누고 좀 더 많이 서로 베풀어야 하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런데
차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이거 만들었던 이 티 이거 하나 갖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몇 바퀴를 나눠서 드셨잖아요. 이 티 하나 가지고 그러고 또 유자 한방차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네 한번 줘보세요. 제가 이 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 나눠 먹었어요. 차는 얼마나 넉넉한 마음을 가졌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나를 가지고 이 많은 60명이 3번, 4번을 나눠 먹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워요. 박수 치세요. 한국의 약차의 우선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고 이 약차를 먹은 저는 안경도 벗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조소처럼 많은 유젓을 한국의 티젓을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시면 몸속에 있는 요산 요소가 굉장히 거품이 많이 빠져나오실 거예요. 소변을 두실 때 반드시 보세요. 오늘 몸속에 거품이 나온 거 아니에요. 거품이 많이 빠져나오면은 이 티가 들어가서 몸속에 있는 가스들 요산 활성산소를 배출시켜주고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물고문을 오늘 많이 시켜드렸는데 그 물고문이 다소 좀 부담스럽다면 죄송하고요. 마지막으로 커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들이 얼어 죽어도 꼭 먹는 커피. 커피 매니아분들 계시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눈 잘 보이세요? 두 분 다 특징이 있으셔. 잘생기긴 하셨네요. 잘생기긴 하셨는데 눈에가 뭐가 다 끼어있고요. 그 다음에 잘생기긴 하셨는데 머리카락이 두 분 다 없으세요. 그리고 잘생기긴 하셨는데 눈가에 주름들이 많아요. 콜라겐만 빠질 것 같아요. 커피가 오는 그게 있어요. 가정들이. 근데 커피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저는 커피를 악마의 유혹이라고 먼저 단어를 거예요. 향기도 좋고 맛도 좋고 사실은 커피는 그 나라에서 채취해서 먹으면 너무너무 좋은 음료고요. 로스팅만 제대로 잘하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커피 안에도 좋은 또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커피가 오늘 유통의 과정 안에서는 어떤 경로가 있는지 아세요? 커피를 채취하자마자 뭐에다 담는지 아세요? 호르몬이 방부제가 담는 네, 담궜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착할 때 또 뭘 쳐요? 상하니까 또 포르말린을 쳐요. 그래서 그걸 싣고 오는 과정에 4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폐쇄량을 건너는데 컨테이너 안에가 햇볕을 받고 나면 추울까요? 따뜻할까요? 한낮에 푹푹 찌죠. 그게 바로 안에서 그 포르말린이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푸른 곰팡이가 펴갖고 오자마자 또 뭐예요? 또 오자마자 뭐 할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또 맞히면 선물 드릴게요. 아 너무 둘이 한꺼번에 맞히셔서 선물을 2개나 더 나가야 돼요. 그 바로 또 방부제를 또 쳐요. 방역을 한다고. 그러고 나서 또 하는 게 또 있어요. 검사소에 들어가서 또 방부제를 또 쳐서 일주일 동안 놔둬요. 그러고 나서 나온 차를 우리가 뭐하죠? 로스팅을 해요. 그래서 로스팅 오다 보면 썩어있는 커피도 있고 푸른 곰팡이가 피어있는 콩이 사실은 생두가 이렇게 하얗거든요. 거기서 따온 생두가. 근데 거의 보면 푸르스름해요. 어디서 맞은 커피 맞은 애들처럼. 근데 그거를 공원에서 로스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커피가 또 한 가지 로스팅 되는 과정 안에서 3번에 거쳐서 바람물질을 하는 거죠. 97.5도에서 한번 바람물질을 만들고 147.5도에서 만들어진 187도에서 3차 바람물질이에요. 0.2 그게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바람물질이에요. 요즘에 대한민국 여성들한테 많은 질병이 뭐예요? 불임. 특히 그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그 발암물질은 여성들의 그 A군 발암물질인데 여성들이 유방암하고 자궁암에 특효예요. 아주. 그래서 요즘에 배란 임신이 안 되잖아요. 아이 가지려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아이를 이제는 아이가 집에서 생기지 않고 어디서 생겨요? 병원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좀 있으면 아이를 대량으로 생산을 하는 이제 인큐베이터가 나는 거죠. 여성들이 뱃속도 이제 임신을 안 하는 그런 세상이 있거든요.
근데 왜 임신이 안 되는가? 여성들이 커피를 많이 드심으로써 여성 호르몬이 먼저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커피는 어디에서 많이 먹죠? 커피는 어느 나라에서 많이 먹어요? 커피는 유럽에서 스테이크를 많이 먹는 나라에서 먹죠. 근데 우리는 채식 위주고 된장국을 먹고. 근데 우리는 지방이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속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열이 나기 때문에 커피를 더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의 그 자궁벽이 착상이 안 돼서 임신이 안 돼요. 근데 어떤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다 각자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대기업에서는 대기업대로 그걸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먹어야 하고 아까 그냥 향기로서 그냥 다 기절시켜버려요.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드셔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병원은 병원대로 또 아프면 무조건 약 줘야 하고 또 이제 약 먹어서 불편하다 보면 또 건강식품 회사에서 열심히 또 비타민들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게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열심히 벌었던 돈이 당국 재산들이 말년에는 병원으로 부가 이동을 해요. 병원에 가면 선생님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 수술하면 좋고 저 수술하면 좋고 이거 되면 칼이 되는 순간부터 뭐가 되죠? 칼이 된 순간부터 우리 몸의 혈관이 모세혈관이 다 끊어지면서 피가 이쪽 저쪽에 회통되던 피들이 여기는 여기대로 굴고 저기대로 구도하고 전체되면 거기서 전이라고 했죠. 전이 피가 그냥 거기서 고여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거 바로 프리레디션 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 몸 나도 몰라. 또 내 마음 나도 몰라. 약이 알아서 해주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주고 그리고 나는 아프니까 약 한 주먹씩 드시고 그리고 나중 되면 내 정신이 아닌 약의 정신, 약의 기운으로 사시다가 생을 그냥 마감을 하세요. 제가 한국의 약사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병원법당에서 6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저는 법당 내에서 지하가 있었는데 거기서 먹고 자고를 했어요. 밖에 숙소가 없이 그냥 병원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모든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정들을 저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많이 봤고 또 제 손에서 많이 돌아가신 분들 많았어요. 어린 나이에 스님이 밤에도 돌아가시면 가서 손을 붙잡아주고 임종을 지켜봐드리고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한 사람의 생이 태어날 때 얼마나 사랑 속에서 그 엄마 아빠의 그런 정성으로 키워져서 임종을 맞이할 때는 너무나 쓸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내 정신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고통 속에 주사 속에서 그냥 임종을 맞이해요. 여러분들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내 정신으로 내가 숨이 끊어진 날까지 건강하게 걷고 건강하게 드시다가 그냥 뭐예요? 옛날부터 엄마들이 부르는 노래 있죠. 천년짜리 만년짜리 불보살님 가뿐짜리 내실인 갈적에 춥도 않고 덥도 않고 가는 잠에 곱게 발산하는 그런 임종계 옛날 어머니들이 하던 임종계가 있어요. 할머니들이 그냥 연불처럼 했어요. 연불처럼 그냥 죽음 또한 아름답게 가는 잠에 곱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는 잠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큰 선물을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드시고 안 드실 거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은 누가 지킵니까? 누가 지켜요? 내가 안 지키려고. 조국을 누가 지킵니까? 내 건강은 누가 지켜요? 내가.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음료를 드시고 좋은 음식을 드셔야지만이 좋은 음식, 좋은 문화가 나도 건강하고 내 가족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건강해요? 나의 피 한 방울로 전승이 되는 자손들까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커피를 한 잔 드실 때 생각을 해보세요. 스님의 말이 무섭게 한번 이렇게 푸른색 쿠팡이가 커피를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인사를 하실 거예요. 푸른 색깔이에요. 푸른 색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김치에 푸른 곰팡이 피 먹어요 못 먹어요? 어떤 곰팡이만
색깔만 먹죠? 어떤 색깔? 흰 색깔. 흰 색깔만 먹잖아요. 근데 커피 안에가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색이에요. 저는 그린색이에요. 그래요. 눈에 안 보이죠? 근데도 드실 거죠? 로스팅 하는 집 가서 먹어. 그러면 모든 거는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제 차도 이렇게 하얀색 비슷한 얘가 피어서 건강에 맞춰야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그냥 짧게 제가 이 색깔이 연한 주식에서 말씀드렸지만 색이긴 한데 기억하시고 오늘이 또 일기이래라잖아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 인연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가시는 길목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요. 질문 있으시죠?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 우리 그 약초 중에서도 네. 좀 이제 유통기한이 좀 지난 거 네. 네. 그거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이차를 포함한 네. 중국 차도 실은 해외로부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럼요. 그런 거 하고 그거에 대한 유해성 내지는 뭐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네, 맞아요. 보이차 안에도 발암물질이 있어요. 아폴로 톡신이라는 발암물질이 있어서요. 제가 어제 이제 날을 새고 문경을 다녀왔다 그랬는데 뭔가 제가 좀 조사를 하러 갔다 왔다가요. 스님 세 분이 갔다가요. 날을 새는데 드시고 나서 다들 그 무슨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느꼈어요. 신통들.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외부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다 그 지역마다의 풍토가 또 다르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우리 몸에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런 미생물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제철의 그런 식물이 제일 우리 몸에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드시는 그런 바깥에서 들어온 요즘에 막 건강식품 부스웰라 무슨 꽃 무슨 차 뭐 TV만 돌리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드시면 뭐에 좋아요? 그러면 홈쇼핑에서 딱 틀면 나오시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것이가 아닌가 좀 살펴보시고 드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질문 있으시면 한 번만 더 하고. 네. 강의를 잘 들었는데 약간 외람된 얘기인데 네네. 요새 그 유튜브나 뭐 그런 데 보면요 소금을 이제 우리가 저염식을 하라고 항상 강조하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또 세계가 소금을 짜게 먹어라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좀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그냥 저는 제 얘기를 할게요. 사람마다 체질은 달라요. 소금을 간장하는 것이 우리 오정육부 중에 뭐죠? 어디 신장이라고 그러죠? 신장. 염통이라고 하잖아요. 염통, 신장. 옛날부터 신장, 염통을 소금 염자를 써서 신장이라고 하는데요. 신장.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소금이 우리 몸 안에 미네랄도 있고 또 몸 안에 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운반하고 혈액만 운반한 게 영양소라든가 산소가 또 운반이 안 되잖아요. 그 손탑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 우리 몸 안에도 적정 염분이 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저는 가끔가다 뭘 하냐면요. 조교할 때 소금으로 해서 독소도 빼내면서 제가 어렸을 때 두드러기가 남아요. 어머니가 항상 소금물에 타서 저를 담궜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소금을 조격을 하고 나면 벌써 여기가 그런 느낌이 와요. 이렇게 발끝에서 용천이를 타고 딱 빳빳하다는 느낌이 와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제가 짠 걸 못 먹었어요. 심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근데 제가 이제 약차를 꾸준히 먹고 나니까 그게 좋아지니까 소금의 농도라든가 어떤 것을 먹었을 때 이제는 더 건강해진다는 느낌? 그리고 소금이 없으면 몸 안에 뭐가 있죠? 바이러스 같은 거. 그래서 옛날에 팔만대장경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것들을 뭘 까죠? 소금을 깔고 수술 깔고 하잖아요. 바이러스가 아닌 해충. 우리 몸 안에 물론 미생물들은 90억 충이 있대요. 나라는 존재가 나 누구가 아니라 90억 충의 미생물들이 모아져서 나라는 존재로 형성이 되는데 우리는 인식이 나라는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 애들에게 적합한 그런 게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것들 염도가 적당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을 할 때 달게 먹어도 뭘 넣죠? 음식할 때 가장 기초가 무조건 소금을 넣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적정량의 소금은 필요한데
체질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거는 내 몸을 관찰하는 시대. 그래서 명상이 필요한 겁니다. 내 몸의 느낌을 관찰하고 내 몸의 그런 모든 걸 관찰할 수 있는 게 지수학풍 4대 몸에 뭐가 있죠? 수분과 느낌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죠? 온도가 느낄 수가 있고 풍 에너지를 통해 먹는 걸 통해서 에너지가 일어난 걸 아시죠?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할 때 여러분들 뭘 드시죠? 힘나게 고기 드시죠? 연세 드셔서는 고기를 드시면 안 되십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 분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우리 춘정님께 오셔서 티를 드세요. 보이차를 같이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